아빠, 우리를 망하게 했던 한국이 제 딸을 살렸어요. 이제는 한국을 용서하려 해요. BBC 본사 건물 앞에서 한 여성이 아버지의 옛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방송국의 올리비아 윌슨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죠.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아픈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문은 영국 의료계의 자존심이었어요. 3대째 이어온 윌슨 제약이 영국을 대표하는 제약회사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최고의 약사이자 경영인으로 존경받았고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연구실은 제 놀이터였어요.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고 실험실에서 화학 반응을 보는 게 제 일상이었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의학은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요. 그 말씀이 제가 의학 전문 기자가 되는 이유가 되었죠. 아버지는 특히 항암제 연구에 몰두하셨어요. 할머니를 암으로 잃으신 후로 더 좋은 항암제를 만드는 게 평생의 목표가 되셨거든요. 20년간 연구에 매진하신 결과 드디어 혁신적인 항암제 개발에 성공하셨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아시아의 어느 제약회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영국의 전통 있는 제약회사를 감히 고소한다니. 더구나 아시아 회사가요. 소송은 예상과 달리 흘러갔어요. 법정에서 아버지의 연구팀이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났어요. 더 큰 충격은 그 회사가 한국 기업이었다는 사실이었죠. 당시만 해도 한국이라고 하면 싼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로만 알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패소는 불가피했어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윌슨 제약은 결국 파산했고 아버지는 약사 자격마저 잃게 되셨어요. 3대째 이어온 가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그 후로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술에 의존하시더니 결국 간경화로 돌아가셨죠. 임종을 앞두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올리비아, 진실을 밝혀다오. 우리가 정말 그들의 특허를 훔친 게 맞는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BBC 의학 전문 기자가 되었어요. 언젠가는 꼭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리라 다짐했죠.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한국으로 특파원을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오늘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앞두고 있어요. BBC 본사 앞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약속드렸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또 그 편견이 어떻게 깨지게 되는지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최첨단 시설과 세련된 디자인의 공항은 히드로 공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인상적이었죠. BBC 특파원으로서 첫 임무는 한국의 의료기술 현장을 취재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복잡했죠. 우리 가문을 몰락시킨 그들의 의료기술을 취재해야 한다니 씁쓸했으니까요. 취재 대상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로비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진료 예약이 끝났고 환자의 위치는 실시간으로 추적되어 대기 시간을 최소화했죠. 영국의 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수술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로봇 수술 시스템이 의사의 동작을 완벽하게 구현했고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맞춤형 의료기기들이 사용되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모든 의료진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이었어요. 취재 중 우연히 신약 개발팀 연구실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벽면에 걸린 특허증들 중에서 윌슨 제약과의 소송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들이 개발한 신약이 이미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우리가 그토록 비난했던 특허 소송이 어쩌면 정당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구나 그들의 신약은 제 아버지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었어요. 병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옆자리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젊은 의사가 미국의 유명 병원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죠. 제가 알던 한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기 바빴던 나라인데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세계 의료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님이 들려준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기사님의 딸도 의사인데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의료 기술로 세계의 소외된 환자들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 편견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날 밤 노트북을 펼쳐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있을 신약 개발팀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거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될 한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건 그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답니다. 신약 개발팀과의 인터뷰가 예정된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취재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죠. 어제 본 특허증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연구실에 들어서자 한 남자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제 발소리에 고개를 든 그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죠. 신약개발팀 책임연구원 김태준이라고요. 태준의 첫인상은 의외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냉철한 과학자의 모습과는 달리 따뜻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거든요. 연구실 한편에는 어린 환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의 연구가 단순한 실험실 속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듯했죠. 인터뷰는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태주는 자신들의 연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야기해 주었죠. 10년 전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어린 환자들을 보며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결심했다고 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버지의 연구팀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준이 보여준 연구 자료들은 너무나 치밀했고 논리적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그들의 연구 방식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로 새로운 실험들을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즉시 임상에 적용했죠. 마치 시간과 경쟁하듯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시간, 태주는 저를 구내식당으로 초대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의 여동생이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때부터 신약 개발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목이 메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죠. 할머니를 암으로 잃은 후 평생 항암제 연구에 매진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특허 소송으로 모든 것을 잃으신 이야기를요. 태주는 깊은 공감을 담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날 저녁 태주는 자신의 개인 연구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서류 하나를 보여주었죠. 윌슨 제약의 특허 침해가 사실이긴 했지만 그건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증거였어요. 아버지의 연구팀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끝까지 진실을 모른 채 돌아가신 거였죠. 서류를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결백을 증명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태주는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이에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제껏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부끄러워졌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BBC 특파원으로서 이 사실을 보도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야 할지,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태준에 대한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제 마음속에서 작은 폭풍이 일기 시작했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갈등의 시작은 그날 아침 편집장의 메일을 받으면서부터였어요. BBC 특종상 후보로 제 기사가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의 의료기술 발전상을 다룬 제 첫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하지만 편집장은 더 자극적인 특종을 원했어요. 윌슨 제약 특허 소송의 진실을 파헤쳐달라고 했죠. 영국의 명문 제약회사가 몰락한 사건이니 충분히 가치 있는 특종이 될 거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준의 연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며칠 전 그가 보여준 서류들,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는 그 자료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졌죠. 진실을 보도하면 윌슨 제약 내부의 비리가 드러나겠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명예도 더럽혀질 수 있었어요. 태주는 여느 때처럼 연구에 몰두해 있었어요. 이번엔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제 실험 중이라고 했죠. 실험실 한켠에는 밤샘 작업을 증명하듯 쌓여있는 커피잔들,
그리고 지친 기색 속에서도 빛나는 그의 눈빛이 보였어요. 올리비아, 이 치료제가 성공하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당신 아버지께서 꿈꾸시던 것처럼요. 태준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평생 추구했던 가치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특종상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는 대신 수많은 환자들의 희망을 앗아갈 순 없었죠. 특히 태준과 그의 팀이 쏟아부은 헌신적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편집장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특종상을 포기하겠다고요. 대신 한국의 의료 기술이 어떻게 세계를 구하고 있는지, 그들의 연구가 얼마나 인류애적인지 보도하고 싶다고 말했죠. 답장은 차가웠어요. 제가 BBC의 기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태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특종상 이야기, 편집장의 압박, 그리고 제 선택까지. 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의 선택이 옳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저널리즘이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BBC 본사가 저의 한국 특파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거였죠. 특종 거부가 빌미가 된 거예요. 48시간 안에 런던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이었어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함께 있어줄 순 없나요? 그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영국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죠. 태준과의 인연도 한국에서의 새로운 발견들도 모두요. 마지막 밤 연구실에서 태준의 새로운 실험 결과를 지켜봤어요. 놀랍게도 말기 암 환자의 세포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죠. 태준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저도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어요. 런던행 비행기를 타기 전 태준은 제게 마지막 선물을 주었어요.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였죠. 언젠가 때가 되면 이걸로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때까지 전 여기서 계속 연구하고 있을게요. 비행기에 오르며 굳게 다짐했어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더 강한 기자가 되어서 진정한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꼭 돌아오겠다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얼마나 큰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도 못했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지 20년, 저는 의학 전문 프리랜서 기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BBC를 그만두고 독립했지만 나름대로 존중받는 기자가 되었죠. 하지만 제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혼자 키우던 딸 소피아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영국의 최고 병원들을 찾아다녔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없었어요. 기존 항암제로는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6살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의학 저널을 읽다가 눈을 의심했어요. 난치성 백혈병 치료제의 성공적인 임상시험 소식이었는데 책임 연구원이 김태준이었어요. 20년 전 헤어졌던 그 사람이 마침내 꿈꾸던 연구를 이뤄낸 거였죠. 태준의 연구팀은 이미 수백 명의 말기 암 환자들을 치료했다고 해요. 특히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서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이었죠.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것이 소피아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을 때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병원 전체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모습이었죠. 인공지능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소피아의 담당 의사가 바로 태준이었어요. 처음 마주쳤을 때 서로를 알아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흰머리가 조금 늘었지만 환자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어요. 태준은 소피아의 치료를 직접 맡아주었어요. 그의 새로운 치료제는 기적과도 같았어요. 항암제 부작용은 최소화되었고 소피아의 상태는 매주 눈에 띄게 호전되어 갔죠. 딸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치료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목격했어요. 이제는 영국이나 미국의 의료진들이 이곳에 배우러 올 정도였죠. 특히 암 치료 분야에서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놀라웠던 건 환자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인공지능이 부작용을 예측하고 예방했죠.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는
물론 문화적 차이까지 고려한 맞춤 케어가 제공됐어요. 태준의 연구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사진 한 장. 20년 전 제가 취재할 때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그는 이 모든 세월 동안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언젠가는 다시라고 적혀 있었죠. 소피아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거든요. BBC를 그만둔 이후로 제가 숨기고 있던 진실,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 가슴속의 진실도 인정할 때가 된 것 같았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태준을 향한 제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걸요.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것을요. 소피아의 완치 판정을 받던 날, 태준은 저를 병원 옥상으로 불렀어요. 수많은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가 떠난 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연구를 계속했대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소피아와 같은 어린 환자들을 볼 때마다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죠. 태준이 개발한 신약은 이제 세계 표준 치료제가 되었어요.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그와 협력하기를 원했고 수많은 국제학회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의 진짜 꿈은 따로 있었어요.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치료제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저는 태준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20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윌슨 제약 사건의 진실이었죠. 아버지는 결백했고 모든 것은 당시 연구팀 내부의 음모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어요. 태준은 자료들을 검토한 후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자신의 연구소와 제가 협력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는 거였죠. 윌슨 제약의 기술과 자신들의 기술을 결합해 더 혁신적인 치료제를 만들자는 제안이었어요. 딸 소피아는 저보다 먼저 결정을 내렸어요. 영국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한국의 의과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했죠. 자신을 살린 의술을 배워 다른 환자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소피아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마침내 저는 모든 자료를 세상에 공개했어요. 영국 언론들은 크게 보도했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되었죠. 윌슨 제약의 특허권도 되찾았고 이제는 태준의 연구소와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됐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먼 이국 땅이 아닌 제 삶의 새로운 터전이 되어 있었죠. 이곳에서 저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딸의 생명과 잃어버린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까지. 오늘도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해요. 20년 전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이제 이곳은 세계 의료계의 중심이 되었고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가 되었어요. 태준과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의대생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저는 한국의 의료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죠.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제가 찾던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알아요. 가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생각해요. 아버지가 꿈꾸던 것처럼 의학은 결국 인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꿈이 여기 한국에서 태준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올리비아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계 최고인 한국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아 딸까지 살리게 되어 제가 더 기쁘네요.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따뜻한 소식을 부탁드릴게요. 오늘 사연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사연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콘서트였습니다.